이단 사이다. CBS는 신천지아웃 캠페인 이단 보도 등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찬야의 꽃다발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즉 전피연 소속의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닌 언제든지 내 가족도 신천지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실 한국 교회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형사 고소 사건부터 살펴보죠. 이만희 교주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건가요? 고소 취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먼저 명예훼손부터 살펴보면 전피연 소속의 부모들이 2021년 1월 14일부터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우왕시 포일동 소재 인덕원 한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현수막 문구 중에 여보 돌아와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집 나간 내연녀 찾지 말고라는 이런 시위 문구에 대해 이만희 교주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대법원에서 2012년 1월 15일에 선고한 2010도 63643 판결문을 보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해야 하고 이 말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 범인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범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볼 때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강조되는데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성립 요건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나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매우 폭넓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전피연 소속의 부모들의 이 집회 구호와 문구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첫째는 전피연 부모들이 시위 때 사용한 내연녀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 변호인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에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와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2004년과 2014년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뒤이어 1986년 9월 9일에 대법원은 내용과 불륜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판결을 들어 구체적인 정황에 뒷받침 없이 이만희 교주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므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의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내용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만희 교주 변호인은 대부분 기독교 관련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작성 배포한 것을 타 언론사들이 기반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와 김 전 원장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일부 기독교 사회에 알려져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지의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와 김 전 원장이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드러난 적이 없으므로 현저한 사실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적대 관계로 법적 소송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대 관계라고 해서 이전에 내연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사건에서 수원지법 1심 재판부가 이만희 교주와 김 전 원장의 관계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심 판결문을 이단 사이다에서도 분석을 했었는데요. 판결문 34쪽을 보면 피고인 이만희 교주와 김 전 원장의 가평 평화의 궁전 전입 신고 날짜가 2014년 11월 7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2016년 6월 29일까지, 김 전 원장은 2017년 1월 3일까지 신고돼 있다가 퇴거한 후 다시 2019년 1월부터 전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만희 교주는 한 달에 최소 10일 이상, 김 전 원장은 대부분을 평화의 궁전에서 거주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동거, 한자풀이 그대로 하면 함께 거주한 건 맞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내연 관계는 아니었다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 피원 측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원장의 폭로 때 제시한 사진과 내용, 예를 들어서 혼인식, 결혼 서약서, 반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이 찍은 사진, 별장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보였던 행동, 그리고 서울 강남 모 병원의 휠체어 사진, 광주 모 병원에서 스스로 손잡고 찍은 사진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나요? 전피원 소속의 부모님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만희 교주의 종교를 이단으로 비판하고, 전단지에 표현된 문구들이 논리적인 분석이 아닌 단정적인 단어와 문체로 표현돼 신천지 측의 피해가 크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적 행위라고 2007년 2월 8일에 선고한 대법원 2006도 4486 판결과 수원지법 2006년 6월 15일에 선고한 2004 노 3901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만희 교주에 대해 가정 파괴범이라는 표현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피원 부모들이 사용한 가정 파괴범이라는 이 문구가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측 변호인은 자녀들의 가출과 행방불명은 종교적 갈등 심화로 회심 교육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통제적 집단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외출을 삼가긴 했으나 외출이나 외부 연락이 자유롭고 의사에 따라 기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천지 측에서 물리적이고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 파괴범이라는 국어사전 뜻풀이를 통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신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독 언론들이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가정 파괴범이라고 표현하는 기사 보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파괴범과 가정을 파괴했다는 표현은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모욕죄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현수막 문구인 여보 돌아와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90세는 집 나간 내연녀 찾지 말고라는 표현은 90세나 되는 노인이 내연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희화한 저급한 표현으로 욕설에 가까우며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 파괴범의 국어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만희 교주가 처벌받은 전례가 없고 신천지 신도들이 가출을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으므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피해자 부모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천지 서대문 담임 강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신천지는 변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모두 되돌려보내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피해자 부모들의 시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측에서 고소 취하와 함께 부모들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단사이다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 할게요.